la bocca ti bacerò, amore, amore, su dimmi, dimmi che mi vuoi bene, come sai dirlo tu, babbebi bobu, boccuccia di rosa. 별미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네, 그런데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환히 빛을 비춰주고 있는 반가운 얼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 때 인사. 하이 밥. 하이 팀장. 아니 반갑습니다. 촌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오늘 옷을 맞춰 입고 나오셨어요. 그런가요? 여기 청팀 100팀 아니에요 오늘? 네, 그렇게 됐어요. 청팀 네. 100팀인데?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도 그렇죠. 엊그제 만난 친구처럼 반가운 기분이 들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좀 이렇게 가끔 사라져줘야 귀한 줄도 알고. 정말 귀해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옆에 계신 분, 굉장히 뭐 대단하신 분이 앉아서 좀 많이 윤이 났어요. 위축되셨다는 그렇죠. 얘기를. 높이 우러러보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별미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보다 풍부한 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오래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끝까지 갈 겁니다. 네, 저희 별미 책방 역시 끝까지 여러분들께 책 속의 별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책부터 함께 보시죠. 활용되게 팥죽. 큰아들이 좋아해서 아무 때나 해줘요. 팥을 삶아서 걸러서 끓입니다. 쌀을 담궈 건져서 방앗간 가서 빻아서 새알을 만들어서 팥물에 새알을 넣습니다. 큰아들이 좋아해서 아무 때나 해줍니다. 밤매다 딴짓거리. 책 제목이 굉장히 귀엽죠? 그쵸. 네. 제가 읽어보니까 뭐랄까 전문 작가분이 쓴 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서툴고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날까? 좀 그런 느낌 많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글에 익숙한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고 정말 마을 그냥 보통 평범한 할머니들, 우리 이제 마을에서 아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일상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평생 밥만 맨 할머니들이 이제 좀 딴짓해본다. 그런 이제 이름으로 마을 학교 이름을 밤매다 딴짓거리 이렇게 지었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팥죽은 회롱떡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오삼손 할머니가 자기 큰아들한테 이렇게 늘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가족 안에서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데 그분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또 굉장히 정이 넘치는 그런 시랍니다. 팥물을 이렇게 끓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좀 누구나 엄마가 그렇게 끓여줬던 팥죽에 대한 추억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팥죽 하면 또 겨울밤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뭔가 달달한 거를 먹고 싶을 때 어머니께서 다 어떻게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부엌에서 보글보글보글 그 소리가 나요. 보글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알갛게 뜨끈하게 한 그릇 먹으면 엄마한테 고맙고 또 겨울밤도 팥죽과 함께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래서 참 고마웠던 기억 많이 납니다. 배꼽은 작아도 팥죽은 이제 잘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곤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배경이 아마 그런 팥죽 한 그릇이 주는 위력 같은 거겠죠. 배꼽이 작은데 배꼽 왜 아닌가요? 잘 먹느냐. 그러니까요. 이때 배꼽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황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지금은 안 씁니다. 백구레라고 그러죠. 백구레? 그러니까 이런 이 배의 면적, 체적 이게 백구레라 그래서 배꼽이 작다는 게 아니고 백구레는 적은데 그래도 많이 먹는다. 배 둘레 이런 느낌. 맞아요. 듣고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꼭 애가 배꼬리가 커서 그런지 네, 분유를 그렇군요. 잘 먹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식으로 하면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뭐 이해가 이런 확 뉘앙스죠. 됐어요, 방금. 예. 이거는 보면서 그 팥죽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큰 아들이 좋아해서 아무 때나 해줘요.
어떻게 뭔가. 생각을 하냐면은 음식은 흔히 3번 만듭니다. 손으로 만드는 음식이 있죠.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고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 또 이거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음식이 있고, 이분의 음식은 가슴으로 만드는 음식이거든요. 왜 이 음식을 만들었냐 하면은 내 새끼, 내 아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냥 아들이 좋아하니까 뒤에 문장이, 요 짧은 문장 안에 아무 때나 해줘요. 사실 아무 때나 해주기 간단한 음식은 아니죠. 굉장히 힘듭니다. 또 찹쌀가루 다 이렇게 해서 그걸 또 경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경단을 안 만들고 어떨 때는 팥칼국수 해먹자 이러거든요. 네. 그거 간단한 일 밀어가지고 아닙니다. 다 썰어서. 경단이 새알심인 거죠. 그렇죠. 아 저는 새알심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 이렇게 쫀득쫀득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그니까요. 없어지는 그 맛. 많은 분들은 편하지만 사실은 이거 만들기가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닌데 그냥 아들이 좋아하면 아무 때나 해주는데 이 음식은 가슴으로 만드는 음식. 제가 서울에서 여기 전주를 올 때라든가 혹은 통영에서 전주를 올 때 꼭 제가 하는 약간 의식 같은 게 팥칼국수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먹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제일 쇼킹해 놀랐던 게 그 옆에 겉절이를 줘요. 맛있겠다. 그 젓갈 이렇게 묻혀서 겉절이를 줘서 이 조합이.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팥죽하면 설탕인데 이게 겉절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르신들도 어떤 분들은 소금을 넣어서 먹는 분들도 있어요. 소금을 말씀하신 넣으면 더 것처럼 맛있죠. 김치랑 먹기도 왜요? 하고. 팥죽은 간을 맞춰서 설탕 소금을 먹으려고 넣어야 먹는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 아 이렇게 다 다르네요. 어떻게 드세요? 설탕하고 겉절이가 2개가 놓여 있을 때 이거는 설탕을 넣을까 겉절이 넣을까 지금 둘 다는 설탕 어떨까요? 넣고 겉절이 올려 먹으면 단짠의 맞아 조화로. 짱인데? 그건 생각 못했네요. 어느 게 옳다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단 걸로 만들어서 먹는 거는 사실은 일본식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식이라서 우리가 하지 말자든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일본식으로는 달게 먹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팥칼국수. 호남에서 흔히 먹는 식으로 팥칼국수인데 소금 간만 조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겉절이하고 해서 한 번만 시도를 해보라. 그러면 이 음식 굉장히 맛있다. 소금을 싫어요. 맛있네요, 한 저는. 번만 시도를 해보라. 설탕을 이렇게 듬뿍 넣어서 먹어요. 네. 그게 설탕 먹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단맛에. 그쵸. 다르네요. 그리고 이 팥이 옛날에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요. 예, 팥을 우려서 그 물을 해서 하면은 색깔이 붉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걸 홍반이라 그래서 하고 홍반. 임금님한테 상을 올린다거나 뭐 꼭 임금님 아니더라도 다른 귀한 밥상에도 여러 가지 밥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팥물을 드린다. 그건 이제 늘 붉은색 팥, 이 2개가 다 음기와 좀 안 좋은 기운을 쫓아내거나 뭐 이렇게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귀한 행사 때는 이제 반드시 팥으로 만든 음식, 그 중에 하나가 밥상에는 팥물을 들인 홍반을 올린다. 빨간 밥. 오늘 옷이 그렇습니다. 예. 한룩이네요, 언니.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음식을 네, 좋은 기운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뭐 디저트로도 먹고 음식으로도 먹고 귀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렸던 팥. 오늘 별미책방의 첫 번째 별미가요, 이 팥으로 만든 팥죽입니다. 그러면은 2번째 책 만나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랑곳 없이 꼬박꼬박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삼촌이 전에 즐겨 먹었다는 호박전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장만해 놓으면 이틀 후에는 몽땅 쉬어터져 한 개도 못 먹게 된다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광줄이나 되게 부치게 했다. 손수 고사리 나무를 묻히면서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이젠 나물마저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 억지스러운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상하기 쉬운 음식은 소금에 절이고 콩기름으로 튀겨 단단히 갈무리에 두었다. 준비는 대강 끝난 셈이었다. 없는 집 시골 살림으로 그만한 준비라면
웬만한 잔치쯤은 치르고도 남을 것이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은 윤흥길 작가의 장마입니다. 저 이거 익숙하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책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교과서에 교과서예요? 들어갔어요? 네. 교과서에 이게, 이 책이 실렸다고요? 네, 이게 교과서에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보셨던 교과서는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안 그러고 게다가 이 책이 이제 좀 배경이 한국 전쟁 당시 전후한 그런 배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나 선정 씨는 거기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도도 좀 떨어져서 왜 그러세요? 저도 한국전쟁 저도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정말 이런 시대가 네, 있었나라는 모릅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쟁은 그렇게 이제 이산 어디 흩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장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아이 주인공한테 삼촌과 외삼촌, 그리고 이 삼촌과 외삼촌을 그 위 세대인 할머니,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와의 갈등, 그러면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러니까 빨치산으로 숨어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푸짐한 음식을 또 차려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비극 안에서도 거기에서도 뭔가 음식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누군가를 배불리 먹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아들을 찾기 위한 바람으로 그 잔치상을 차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푸짐하게 뭐 호박전이면 각종 나물이면 이런 걸 다 차려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보니까 뭐 차릴 음식들이 그래도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호박전, 고사리 나물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명절 음식, 제사 음식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음식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최고의 밥상은 뭐냐면은 제사상입니다. 제일 위에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분의 제사상을 차리는데 이게 우리가 차릴 수 있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제사상처럼인데 그 제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고사리 같은 나물, 이게 굉장히 흔하면서도 정성스럽게 해서 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전에는 기름이 굉장히 귀해서 조선시대에 그 명제윤정이라는 분이 남긴 글을 보면은 유언으로 남긴 게 제사를 호화롭게 하지 말고 사치스럽게 하지 마라. 그 중에 결정적인 게 전을 붙이지 마라. 전이 전에 호화로운 기름이 거예요.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름이 귀하니 전을 붙이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 전을 붙입니다. 전쟁통에. 호박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근데 저한테 호박전은 그 애호박전 있죠. 호박을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서 부치는 게 호박전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여기 나오는 호박전은 호박을 갈아서 하는 건가요? 그 지금 우리가 호박전이라 그러면은 이제 긴 호박을 네, 가늘게 잘라서 밀가루나 계란 이렇게 해서 부치는 거라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호남식으로 호박을, 늙은 호박을 채 썰어서 그걸 약간 버무려서 부친 걸 한 번만 먹어보면 이 비키니 호박으로 만든 호박전이 얼마나 맛이 없는 호박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한 게 그 노란색 호박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잘라서 부치는 그 부치는 그 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생소해요. 채 썬다고 해서 저는 이거나 애호박전 정도만 모양을 생각했지. 살린 건 줄 알았는데. 그 어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 중에 2위가 바로 뭐였을까요? 김치전. 김치전이에요. 전. 네, 왜 전에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아까 말한 배추로도 전을 하기도 하고 동태, 뭐 굴 가지고 전을 하기도 하고. 저는 특히나 그 중에서 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만의 그 베스트 전, 제일 좋아하는 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육전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남도에서 먹는 육전인데 육전. 광주에는 이제 저희 원래 집 본가 쪽에는 고기를 야롱 사태였나 그런 부위를 이렇게 다 썰어 놓으면 테이블에서 이모님 한 분이 서가지고 고기에다가 달걀물 묻히고 찹쌀가루를 묻혀서 칙칙 구워서 자리에 딱 주세요. 맛있겠다. 그거 먹으면 입에서 나 분명히 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표정이 정말 살아있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육전을 저는 남도에서 처음 봤어요. 정말요? 나고 자라면서 육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사음식에 육전 있죠. 저는 춘향전. 아니고 여전하시네요. 외면해요. 녹두전 드셔보셨죠? 녹두전? 빈대떡이라고도 하는데 녹두전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고소한 맛이 또 일품이고. 또 이제 호남 쪽에서는 잘 안 먹는 게 배추전입니다. 근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배추를 배추전을 가지고 전을 쓰죠. 굉장히 많이 만들고 예. 강원도도 근데 그렇고. 저도 생소하네요, 배추전. 배추전 네. 굉장히 생소하고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약간 깔봅니다. 제가 뭐 그거 어떻게 배추로 전을 전을 무쳐 먹어 이렇게. 붙일 게 없어서 오늘 전까지 붙일 게 붙고 배추까지 붙이나? 이런.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배추전을 안 먹어봤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배추전을 이렇게 고깃집에서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배추전을 딱 먹었는데 겉은 바삭한데 안에서 물이 촥 나오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달콤하고. 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거 배추 한 장 그냥 칙칙 붙인 건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는 어머니를 한번 모신다고 한정식집을 가서 배추전집을 갔어요. 어머니 화내셨잖아. 야, 너 이런 거를 대접한다고 대접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별것도 배춧잎 하나 그러니까 붙인 걸로. 이게 뭐 이런 거를 하고 딱 먹는 순간 맛있네 이런다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요리를 할 때 저는 참 먹기는 참 좋아요.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보긴 또 쉬워 보이잖아요. 재료가 뭐 있는 거 뭐 지져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막상 하려면 두 가지가 어려요. 일단 뒤집는 거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끝에 그 이렇게 바삭한 그 맛이잖아요. 그게 정말 맛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다 먹고 나중에 가운데 믹.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정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가능하시죠? 네, 전이 생각보다 바삭하게 무치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 가지 요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이걸 넣습니다. 뭐 얼음. 네, 얼음물로 반죽을 하게 되면 뜨거운 기름하고 차가운 반죽이 섞여지면서 굉장히 바삭한 전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튀김가루하고 부침가루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침이 70%고요. 튀김가루를 30% 정도 혼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바삭한 전이 되고 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주시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고, 전을 크게 부치는 것보다 작게 부치게 되면 기름에 닿는 면적들이 넓어지면서 훨씬 더 바삭하게 그렇게 전을 부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렇게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잘 만들어 주실 건가요? 네, 그래야죠. 이제 겉이 바삭하면서 속은 쫄깃한 그런 늙은 호박을 이용해서 전을 부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팥죽입니다. 팥죽에도 저만의 비법 두 가지가 딱 원래 숨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그 새알 팥심,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뜨거울 때 먹으면은 어린아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은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알 팥심 속에 잣을 넣어서 이렇게 둥글게 빚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포가 형성이 되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까지. 영양과 안전을 다 잡았어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음식이 더 좋을까요? 현정 씨한테는 굉장히 어쩌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팥죽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선생님 그 전까지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자꾸 보양이라든가 스태미나라든가 살을 막 오르게 하는 음식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막 이뇨작용 말씀하시고 네. 다이어트 얘기하셔서 저 컨셉 바뀌신 거예요? 네, 밥장 씨 오랜만에 뵀어요. 처음 뵀을 때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몇 달 만에 보니까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오늘 밥장 씨를 위해서 특별히 늙은 호박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늙은. 네, 이름이 늙은 호박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젊어지는 항노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밥장 씨 호박전, 늙은 호박전 드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젊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늙은 호박전 추천합니다. 왠지 병주 약주가 하는 느낌 있지 않아요?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근데 오늘 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또 헷갈려졌어요. 저는 들어올 때만 해도 호박전이 강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팥죽이었는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항노화작용 많이 얼굴 사갔다. 밥장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니까 아 이것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항노화인데 호박전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책마을 아줌들이 그 팥죽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팥죽이었는데 비슷한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하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거꾸로 항다이어트? 그래서 저도 전 쪽으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젊어지고 싶냐 살 빼고 싶냐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살을 빼고 싶으니까 그럼 팥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저도 팥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오신 밥장 어르신 닮은 어르신이요? 호박전. 호박전. 그럼 지금 호박전 셋, 네. 팥죽 둘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저 사각사각 소리가 막 식욕을 자극해요. 저게 이렇게 채 썰면 모든 식재료가 공기 마찰이 많아지면은 자기 맛을 더 강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써는 것보다도 아주 가늘게 채 썰어 놓으면 공기 마찰 돼 가지고 단맛도 더 강해지고 상당히 고민돼요. 군침 도시죠. 요리가 정성껏 준비되는 동안 저희는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팥죽이 나왔던 책이죠. 밤매다 딴짓거리. 아까 뭐 잠깐 책 이야기를 했지만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밤매다 딴짓거리는 책마을에서 하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마을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책마을에서 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장 어렵게 책이 잘 접근이 안 됐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하는 분들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학교에 안 간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학교를 안 가셨기 때문에 그림도 처음 그려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부려놓고 그걸 잘 이렇게 개켜서 책으로 만들면 그럼 누구라도 책을 만들 수 있게 용기가 생기겠다. 그런 어떤 증거 같은 이제 책이 밤매다 딴짓거리예요. 만나 뵈면은 꼭 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처음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랬던 게 이 밑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네. 뭐 이거보다 잘 그린 그림들 많겠죠. 근데 보시면 이 꽃과 나무들의 뿌리를 다 그려놨어요. 이거는 저는 이거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인 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꽃과 나무를 만져본 분들이 체험한 분들이 그린 거거든요. 이 책 안에 어르신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을 보면 다들 놀래요. 저는 한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평생 이렇게 쌓아왔던 이 데이터들이 나중에 다 자라서 늙음하게 이 학교라고 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뿌리를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의 특징은 그 개념을 그려요. 나무 하면 나무는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줄기가 있으며 뿌리가 있다. 이런 공식을 그리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재미없어지는데 이분들은 고추면은 고추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색깔 그대로 줄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천진난만함이 힘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귀여우신 게 이 책을 쓰려고 글을 배우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보면은
리을자를 여기에 망할 놈의 개라고 막 써 있는데 리을자가 이렇게가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써 있어요. 뒤집어져 있는, 네, 바뀌어 있는. 너무 우리는 한글을 배울 때 그렇게 기호로 인식을 하지만 이분들은 이미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이 이렇게 되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겼어도. 같이 공유가 되니까 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은 학교에 와서 누룽지를 보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썼냐면은 오늘은 학교에 와서 누룽지를 본게.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어릴 때 사투리를 진짜 많이 썼어요. 이 책을 보니까 너무 할머니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말투가 네. 생각난다는 것은 이 글이 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말이 생각이 나고 사람의 표정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어떤 생각, 어떤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사람, 목소리, 톤, 사투리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음성 지원이 되는 그렇죠. 것 같은. 목소리가 살아있는, 그 목소리가 살아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글이에요. 밤매다 딴짓거리 속에 팥죽을 정정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 주시는 동안 저희는 우리 주변에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팥죽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남부시장입니다. 전주촌인 거죠, 전주촌. 단무지랑 먹네요. 저 김치 보이잖아요. 콩 짜는 것만 어디 때문에 이 집으로만 와요. 점심밥 항상 여기 가서 먹는다. 아우 빛깔이 곱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팥이. 네, 깔맞춤. 팥죽 탄록. 저 소리가 좋아요. 맞아요. 이게 ASMR이잖아요. 잠이 잘 오는. 맞아요. 여름에는 좀 아무리 같은 팥이라도 좀 뜨뜨른 맛이 있고 지금은 팥물을 이렇게 만들어도 구수하고 맛이 제일 좋을 때예요. 재료가 좋아요. 겨울에 먹는 팥죽이 좀 더 맛있다는 말이죠. 예. 사람들이 갓 수확한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12월 달에 팥보다는 12월 지나서 1, 2, 3, 4 이렇게 지나면서 좀 팥도 단단해지고 숙성이 됩니다. 지금이 딱 좋을 때는. 예. 어우. 익으면 저렇게 으깨지는구나. 젖대 팥을 딱 먹어도 되게 달콤한 맛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믹서기로 갈면은 더 곱고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 먹어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손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맛있습니다. 이분 지금 손으로 하잖아요. 저 많은 양을. 새알심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있어요. 아 저렇게 나오고 손으로 동글동글 말아서. 아 너무 귀엽다. 진짜. 그러니까 미리 끓여놓은 팥죽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시 한번 끓여서 그때 새알심을 집어넣고 손님 손이 나가는 거죠. 설탕 한 숟갈 넣어서. 저거죠, 칼국수. 보글보글. 설탕이겠죠. 설탕이죠? 네, 설탕을 저렇게 솔솔 뿌려 먹어야 달짝지근한 단팥죽을 먹을 수 있죠. 맛있겠다. 아니 꼭 이렇게 보여주더라니까요. 군심을. 쌀과 팥 칼국수 새알. 저거 저렇게 얹혀 먹어야 저게 뭐 고추잎인가요? 고추장아찌.
말랭이? 무말랭이가. 예, 말랭이 같은. 근데 저렇게 곁들여 먹어야 식사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간식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 팥죽을 잘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맛을 항상 느끼고 싶어서 팥죽집을 좋아해요. 사실 저 팥죽집을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그런데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는 집이었어요. 저희도 줄 서서 먹었거든요. 팥죽, 그래봤자 팥죽이지 무슨 맛있겠어 하고 한 숟갈을 딱 입에 넣는 순간 이거다? 별이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팥죽별? 그래서 가서 나는 팥죽 안 좋아했는데 한 그릇 다 비우고 왔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윤흥길 작가의 소설 이 장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들 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목도 참 의미심장하죠.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6월인데 그때면 사실 이제 장마가 막 시작될 때고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묘하게 그런 장마의 시기와 시대적 배경이었던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하고 묘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장마 시기에 축축한 그런 어떤 가라앉은 느낌하고 그 시대에 암울했던 그 전쟁의 시기하고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보면은 한 집안 안에 이게 전쟁이 나서 외가 쪽이 이렇게 더부살이로 내려와서 외가와 친가가 이렇게 같이 살고 그 중간에 이 주인공인 아이가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외갓집,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외갓집의 외삼촌은 국군, 그러니까 국군으로서 이제 전사를 하고 또 이 친가 쪽이죠. 친가 쪽의 삼촌은 이게 빨치산 활동을 하고 이게 한 집안에 있다는 게 야 이거는 너무 설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저희 가족사에서도 경험을 했고 마을이 그렇습니다. 그 옆에 마을과 이 옆에 마을이 서로 달랐어요.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설정이 과한 설정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작가 본인의 얘기더라고요. 실제로 그 외갓집이 그 사돈댁에 피난을 실제로 왔고 그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외삼촌이 국군이죠. 국군의 장교로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이분이 얘기 듣고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가족끼리 싸운 거잖아요.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죠. 이념과 사상이 대립이 돼서. 한국 전쟁이 배경이면서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요소를 보면 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긴 모성애적인 부분, 그리고 또 보면은 전 좀 신기했던 게 좀 샤머니즘에 관한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뭐 구렁이를 보면서 이렇게 할머니가 의미를 담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두 아들의 이념과 사상이 달라서 대립했던 할머니가 그런 과정에서 또 화해를 하게 되는 걸 보고 구렁이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뱀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은 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성되고 다시 반복되고 뭔가 돌아오고 회귀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 이제 이건 동상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뱀이 등장하는 것은 무언가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는 그런 상징을 내포하고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광주 살 때 한 대학교가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이 대학교를 공사하면서 허물었었는데 허물 때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주로 나왔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그 구렁이가 나왔는데 그 근처에서 애기들이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구렁이가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한테 구렁이는 너무 무서운 그 괴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구렁이가 왔을 때 너무 그런 상황 반가워하고 하면서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구렁이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존재인데
여기에서는 반가워하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시골에서는 구렁이를 집 지킴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해치거나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뱀이 가지는 구렁이가 가지는 느낌은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개념. 오히려 귀한 귀하게 존재네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해서 우리 곁으로 왔다. 뱀은 허물을 벗고 모습을 바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이렇게 윤은길 작가의 장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장마에 나온 음식은 바로 그 전쟁에 나간 아들의 생사를 바라면서 어머니가 제사상에 잔치상에 정성껏 올렸던 그 호박전이었죠. 저희 일상 속에서는 어떤 맛있는 이 호박전을 만날 수 있을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맞지? 배고플 때 기름 냄새는 치명적이죠. 빗소리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비 올 때는 이게 냄새가 멀리 가잖아요. 저 기름 냄새가. 맞아요. 맛있게도 드신다. 당장 젊은 사람들이네. 막걸리랑 같이 먹으니까요.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기 힘드니까 잔치상 같은 데서 많이 보는데 밖에 나와서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들렸던 소리잖아요. 아우. 아마도 동그랑땡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죠? 두부를 깨서. 두부가 들어간 부드럽고 거기에 맛있더라고요.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전이에요, 동그랑땡이. 이건 저희 비법 소스라 따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비법 소스였군요. 비법 소스가 필요해요. 제가 저걸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맛없어서 아무도 안 먹었거든요. 저거 쳐줘야죠. 네. 맛있겠다. 깻잎에 향이 배어들어서 또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겠다. 동그랑땡보다 저게 확실히 더 맛있어요. 덜 느끼하고. 네, 덜 느끼하고.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저도요. 고추전 진짜 좋아해요. 아삭하면서도 그 약간 매콤한 맛이 가미돼서. 저 깻잎에 싸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서울에서는 신사사거리 가면 저거 하는 집 있어요. 이따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 한번 갔다 올게요. 동그랑땡이 좀 보통 동그랑땡보다 큼지막하네요. 둥그렁땡이요, 둥그렁땡. 둥그렁. 소리가. 팥죽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저렇게 만드는 사람은요, 전 많이 못 먹어요. 기름 부치는 냄새. 동안 느끼해서. 이걸 보여줘야 돼. 저는 정말 부치자마자 채반에 딱 올려져 있는 걸 먹었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죠. 맞아요. 이렇게 먹을 때. 맛있겠다. 저는 전 먹을 때 저기 간장에 있는 고추를 올려 먹어요. 부담 없이 그냥 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도 전 좋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는 더 이제 마음이 헷갈려졌어요. 여러분들 좀 신경에 변화가 있으신지요? 저는 기름 냄새가 확 기름 냄새. 다가와서 더 굳어졌습니다. 항 다이어트. 항 다이어트. 저는 자꾸 두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호박으로 갑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전이 하나 있는데 빠졌어요. 없어요. 어떤 전? 굴전. 굴전. 굴전이죠.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싫으시다고요? 그래서 팥죽으로. 네. 저는 기름이 닿으면 신발도 맛있어요. 전 전을 먹고 싶어요. 저의 결정이 또 좀 중요해지네요. 저는 전이라고요? 전이라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 기름 냄새냐 이게 상당히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좀 괴롭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팥죽으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반가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맞구나. 빨리 선택해야 돼요. 따뜻해야 되니까. 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저를 위한 황노아. 저는 이 녹화 내내 딱 이 시간만 기다려져요. 이 시간을 위해서 녹화하고 있는 느낌. 여기가 별미방이라니까요. 별미방. 책은 어디 갔고? 책 없어졌어요. 별미. 맛있게 드세요. 자,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열어주셔야 돼요. 기대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짜자잔. 예쁘기까지. 저는 지금 일단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호박전에 좀 끌리긴 하는데 맛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팥죽에 들어가 있는 새알심 안에 호두와 이 견과류들을 맛을 봐야 되겠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새알심은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선정 씨도 흔들리고 있어서 지금 이거 씻고 있어요. 오늘도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이긴 하네요. 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그 기름 냄새를 물고 호박 향이 쫙 올라오는데 난 지금 이게 좀 아쉬워. 지금도 씻고 있어요. 지금 먹어야 돼. 빨리 결정하세요. 그냥 일로 오세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좀 흔들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저는 바로 붙여서 바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흘렀어요. 빨리, 맛없을 거예요. 빨리 진행해야 돼요. 우리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오른손에 장마 그리고 왼손은 밤매다 딴짓거리입니다. 활용되게 팥죽. 큰아들이 좋아해서 아무 때나 해줘요. 삼촌이 전에 즐겨 먹었다는 호박전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장만해 놓으면 이틀 후에는 몽땅 쉬어터져 한 개도 못 먹게 된다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광줄이나 되게 부치게 했다. 하나, 둘, 셋! 어우야. 깜짝 놀랐다. 셋! 어우야. 깜짝 놀랐다. 네. 아니 잠깐만. 선생님, 네. 제가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된 할머니들이 거예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손살같이 가져가시나요? 저 오늘 미련 없습니다. 잘 가. 언제 오셨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선생님, 우리 네. 정정희 선생님께서 대파 주셨어요. 대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파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예뻐요. 숟가락이 있는 것이 네. 팥죽이 이렇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이렇게 올려서 한 입에 먹으라고. 제 숟가락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왔습니다. 숟가락 빨고 있다고. 뭐 여기 지금 아니, 되게 김 찾아요.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맛없을 거예요. 선생님 안 식었네요. 김이 올라와요. 안 식었어요. 식었는 걸 다시 데핀 거예요. 파온 거기 때문에. 김 올라오는 거가. 너무 맛있어요. 안 보고 안 들을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그 호박의 달콤함이 싹 올라오면서 느끼함은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다는 그리고 거죠? 아삭아삭하게 식감도 있고 정말 달콤하네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리액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듣는 순간 이렇게 저절로 풀어져요. 정말 얄미운 게 뭐냐면요. 젖 먹고 입술이 기름에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얄미워. 리클로즈 바르고 온 줄 알았어요. 왜 그러세요, 표정? 아니 근데 호박젓 먹어도 별로 젊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세요. 가까이서 좀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모공이 좀 준 것 같은 느낌.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줄었네요, 근데. 예. 오늘 이렇게 아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밤메다 딴짓거리 속 팥죽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장마에 나오는 이렇게 호박전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맛있어요. 배가 고파요. 이런 프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지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지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서 먹는 그 순간이 요 마침표를 딱 찍어서 야, 이 맛에 방송을 하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메뉴나 뭐 야식 메뉴 뭘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나왔던 이 팥죽이나 호박전으로 또 허기진 속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책, 맛있는 별미 들고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하나 더 먹을래요. 저도요. 네, 어디를? 더 주세요. 일단 만두를 씹기 시작하면 당장에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되는 소주에서 배맛 쭈쭈바가 느껴지지? 꿀맛도 나, 수정과 맛도 나. 이거 완전 짱이네. 왜 그렇게 눈빛이 사연 있는 눈빛이에요? 괜찮으세요? 사연 있어요. 연기예요, 연기.